안녕하세요, 양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업 팬입니다. 멘트 바뀌었어요, 차진님에서. 자, 뭐부터 해볼까요? 자, 랜드로버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랜드로버의 역사. 네, 랜드로버는 1948년도에 시작이 된 브랜드죠. 1948년 4월 30일에 암스테르담 모터쇼에서 시리즈 1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하면 금방 끝나고 위로 올라가면 좀 복잡합니다. 어느 걸 원하시나요? 자, 그럼 끝내죠? 그러니까요? 48년부터 이전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랜드로버는. 1878년으로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1878년이요. 1874년에 네. 영국의 해리 로슨이라는 사람이 체인형 이륜 자전거를 발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인류의 탈거리 중에서 가장 역사적인 발명 중에 하나죠. 자동차만큼이나. 오늘날 자전거가 체인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전에는 체인으로 동작 안 하고 그러니까 앞바퀴에 페달 달아가지고 앞바퀴를 굴렸어요. 3륜 자전거가 많았고요. 대부분 3륜이었습니다. 근데 2륜으로 해서 체인을 걸어서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냈고요. 존 캠프 탈리라는 사람이 네. 1878년도에 네. 자전거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아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다듬었어요. 그래서 1878년에 네. 이 사람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 회사가 로보입니다. 자전거 만들던 그렇죠. 사람이군요. 그래서 왜 로보였냐면 네. 이 자전거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 자전거를 타면 어디든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요 해서 방랑자, 떠돌이라는 로보라는 이름을 거기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로보가 떠돌이가 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일이었네요. 그래서 1994년, 98년, 2008년에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잘 지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로보가 이제 랜드로버로 해서 SUV를 생산하게 된 배경은 네. 역시 전쟁입니다. 네. 가장 그 모티브를 준 브랜드가 독일의 작전 차량, 군용 차량. 뭐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지바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바겐이 현재 이제 독일의 그 군용 차량이라서, 네. 그 지바겐에 영감을 주었던 원형 모델이 있는데, 폴kswagen의 퀴빌바겐이에요. 퀴빌바겐이, 이거 누가 만들었게? 퀴빌이요. 정답. 맞아요? 맞을 리가 있니? 아씨, 아니야? 뭐야, 그거 맞췄던 듯 아니, 싶어요. 2차 세계대전에 자꾸 뭐 만들려고 누굴 시키니? 히틀러요? 히틀러가 누구한테 시켰어? 그 아저씨. 천재 아저씨. 포르쉐. 페르난드 포르쉐 포르쉐. 박사. 네. 그러니까 페르난드 포르쉐는 엄청난 전범이야. 다 만들어. 그 차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 그 아저씨 만들었구나. 그 히틀러가 야, 장교를 위해서 그 550kg 정도 되는 다목적 차량을 군용 차량을 만들어. 왜 550kg로 가벼워야 되는 줄 알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전장이 되게 막 길이 안 좋잖아요. 진창에 빠지면 군인들이 힘으로 빼내야 되는데 무거우면 그걸 어떻게 빼? 힘으로 빼내야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견인력도 좋고 적재력도 좋아야지. 그래서 250kg을 적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군용차를 4분의 1톤 차라 그래요. 250kg를 적재할 수 있는 그래서 4분의 1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군대 나오신 분들은 나 그거 몰았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 퀴빌바겐을 페르난드 포르쉐가 비틀 베이스에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초기 모델이 타입 60이었고 양산 모델이 타입 82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퀴빌바겐이 독일의 작전 차량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쳤습니다. 근데 퀴빌바겐이 원래 퀴빌 시츠바겐이었어요. 퀴빌은 뭘 뜻했냐면 네. 양동이를 뜻했어요. 독일 말로. 네. 시츠바겐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버킷 시트를 단 차.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킷 시트가 레이싱 시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버킷이 원래 양동이라는 뜻이거든. 네. 예전에 그 경량차를 만들었을 때 문이 없이 만들었는데 문 없이 만들면 코너링 때 운전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운전자 안 떨어지게 이렇게 감싸게 양동이 형식으로 감싸는 그 시트를 버킷 시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킥 더 버킷 하면 자살하다야. 이게 그래요? 소사이드지. 왜 그 죽기 전에 해야 될 리스트를 뭐라 그래요? 버킷리스트. 그래, 버킷리스트가 된 거야. 그거 거기서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야. 그렇구나. 퀴빌 시츠바겐이라는 걸 이제 약 줄여서 퀴빌바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5435대인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차량이 원래는 후륜구동이었고 네. LSD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오. 후륜구동이니까 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사륜구동보다 더 잘 달리는 거야, 험로를. 그러게. 그 다음에 바닥이 평평해가지고 지형지물을 잘 돈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에서 딱 보고 와씨 우리도 저런 차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는 그 독일군이 주력으로 쓰던 BMW R35라고 네. R30이 다음 모델이 있어요. 네. 그 바이크에다가 사이드카 달아가지고 막 타고 다녔거든. 근데 그게 기동성이 좋으니까 할리 데이비슨사에다 사이드카 달아가지고 작전 차량으로 좀 만들려고 그래봐. 이러다가 퀴벨바게를 보고 야 우리도 저런 차 있어야 돼. 입찰을 시키는 거야. 네. 전쟁이 또 돈이 되잖아. 그렇지. 135개 업체가 달려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75일 동안 70대 시스템폼을 만들어내. 이렇게 오더를 하니까 다 못하고 아메리칸 벤텀사라는 한 곳에서만 그렇게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포드사도 그 입찰에서 선정 대상자로 거론이 됐었고, 그 윌리스 하이랜드라는 회사도 그 거론이 됐었는데, 가장 먼저 아메리칸 벤텀사가 이렇게 딱 시제품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그냥 경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냐. 그런데 제조사는 야 내가 먼저 했는데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야 니네 새 회사에서 공평하게 1,500대씩 납품해봐. 그래서 포드에서는 GP라는 모델을, 그 다음에 아메리칸 벤텀사에서는 또 독자 모델을, 그리고 윌리스사에서는 NA 모델을 납품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부품 호환도 안 되고 막 지멋대로 하니까 그치. 이 전쟁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야 통일 좀 하자.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윌리스가 발빠르게 그 당시 완성도가 제일 높은 차가 포드 GP였는데 아, 그 GP를 개량해서 윌리스 MB라는 모델을 만들어요. 네. 근데 그게 선정이 돼버렸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1945년 전쟁 동안 그러니까 윌리스사는 그걸로 녹아난 거지. 그렇네. 근데 전쟁이 1945년에 종전이 된 거예요. 근데 전쟁 차량은 이제 민간용으로 불어가 되거든.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 돌잖아. 그치. 랜드로버에 이제 효시가 되는 스펜서 윌리커하고 모리스 윌리스 그 형제인데 그 두 형제가 스펜서 윌리커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모리스 윌리스는 기술 총괄이에요. 네. 근데 모리스 윌리스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아 전쟁 끝나고 그 원래 알루미늄만큼이나 이제 마그네슘만큼이 되게 비싼 거였는데 그치. 이 랜드로버 그 로버사가 뭘 했었냐면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비행기 동체도 네.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제일 딸리는 물자가 철이야. 철. 전차도 만들어야 되고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대포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만 쓰이니까 이 전쟁이 끝나서 얘를 쓸 데가 없는 거지. 그때는 항공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의 어떤 공산품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 비싼 재료가 남아도는 거야. 철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농사용차, 노간 쓰는 농사용차를 만들어서 맞아. 트랙터와 트럭을 만들면 대박이 날 거예요. 형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부 정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그래 밀어줄게. 그래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맞아, 1948년도에 시리즈 1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농업용 차로. 농업용 차로. 그래서 그 시리즈 1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네. 이 농업용 차가 이제 가운데 있었어 시트가. 어. 네, 중앙에. 왜냐면 농사 보고 짓려면은 가니까? 양옆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 트랙터처럼.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러다가 이제 오, 이상하잖아. 신기하다. 어.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제 옮겼지. 온 거야. 영국은 이제 우엔들이고.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양산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리네요. 그치.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남아돌아서 쓴 거지만 알루미늄을 썼잖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썼잖아. 이게 알루미늄이 그 당시에 더 비쌌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알루미늄은 전기용광로에서 전력이 충분한데 생산이 되고 원자재도 비싸. 잘 팔렸네. 잘 팔렸다. 네, 잘 팔렸어요. 그래서 사륜구동의 상징처럼 해서 다양한 어떤 모델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958년도에 네. 시리즈 2가 나오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랜드로버라는 어떤 존재감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뭐 트럭도 나오고 뭐 미니밴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넓혀가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랜드로버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게 시리즈 3가 네. 1971년도에 출시가 되면서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네. 1976년도에 이제 100만 대까지 판매가 된 거예요. 많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었으니 이제 고급 시장으로 시각을 돌린 건데 그 1970년도에 컨트리하우스라고 왜 귀족들은 별장 가지고 있잖아. 아, 네네. 그러면서 뭐 사냥도 좀 즐기고.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사냥터에 가는데 장어의 지능구도 만드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허세 맞아. 쩌는 거죠 무게들이. 맞아, 맞아. 실제로는 그 미국 시장의 레크레이션 붐을 겨냥한 거예요. 붐으로 인해서 SUV 수요가 폭발하니까 네. 풀사이즈 SUV를 만들어서 이걸 좀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레인지 로버를 고급형 모델로 해서 냈어요. 네. 근데 그 레인지 로버에는 처음부터 이제 에어소스가 들어가. 오늘날의 이 에어소스가 그때부터. 1970년대부터 그 50년 가까이 지금 숙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로버의 에어소스를 다루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그쵸. 그리고 따라할 데가 없다. 그죠? 랜드로버의 에어소스를 함부로 만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무식함을 용감한 거예요. 이거 맞아요. 굉장히 메커니즘이 정교하고 맞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이라서 맞아.
이것만큼은 영국 랜드로버가 세계 최고입니다. 맞아. 그래서 랜드로버를 타면서 랜드로버의 감성을 다른 차도 구현을 못해, 다른 차도 따라올 수 없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에어. 기술에서 기인이 된 거예요. 1970년대 그 차를 이제 런칭을 해서 네. 두 가지로 간 거죠. 랜드로버 시리즈는 정통 오프로더, 네. 그 다음에 레인지로버는 럭셔리 고급형. SUV. 그러다가 1983년도에 네. 랜드로버 90, 랜드로버 110이라는 모델이 나와요. 네. 90이라는 건 휠베이스예요. 인치, 90인치, 110인치. 그리고 나서 1985년도에 시리즈 3를 단종시키고 1989년도에 디펜더라는 모델을 내요. 네. 그러니까 디펜더. 이 디펜더는 네. 랜드로버의 정통성, 정체성에 가장 근접한 그 DNA를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랜드로버 중에 랜드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리즈 1서부터 1948년, 58년, 71년 그 계보를 이어서 89년에 탄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랜드로버가 하나를 더 만들어요. 뭐냐면, 네. 좀 저렴하면서 수요를 넓힐 수 있는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만든 게 디스커버리. 바로 이 모델이죠. 그렇죠. 이 디스커버리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커버리가 처음에는 그냥 뭐 싸구려 아니야 저거 뭐 이렇게 인식이 되다가 의외로 온프로드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좋아서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랜드로버를 견인하는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이 라인업이 정비가 됐다가 로보사가 이제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영국 그 산업이 이 대체적으로 8, 90년대에 제조업을 좀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부 지원도 좀 제대로 안 해주고.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인들의 그 정서 자체가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남의 거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거를 최고라는 어떤 자만에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그 빠르게 적응하는 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제기어, 랜드로버, 뭐 영국 브랜드 다 넘어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BMW에 팔려가요. 1994년도에. 로보가. 네, 로보사가 팔려갑니다. 그 로보에는 미니도 있고, 랜드로버. 랜드로버도 있고, 제기어도 제기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기어 랜드로버라고 해서 그 두 브랜드를 맞아. 인도 타타가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랜드로버의 그 베렌트 피셔츠 리더가 로보사를 탐냈던 게 미니하고 랜드로버. 랜드로버 두 가지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 랜드로버에서는 오프로드 성능을 굉장히 탐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SUV가 있어야 되는데 BMW의 정체성, DNA를 삼은 스포츠 SUV를 만들려면 이 랜드로버 기술이 꼭 필요해. 랜드로버의 서스펜션 기술을 가져와야 돼 해서 가져온 거예요. 네. 전략적으로 투자도 많이 했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로보사가 8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넘어졌죠. 그래서 피세츠 리더도 잘리고 아이고. 그러면서 BMW는 뭘 얻었냐면 X5라는 걸 얻었어요. 그렇지. BMW가 이 랜드로버의 서스펜션 기술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그야말로 스포츠 유전자가 녹아져 있는 럭셔리 크로스오버 형태의 SUV를 드디어 만들어냈고 이게 전 세계 자동차 지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뭐 럭셔리 SUV가 제일 잘 팔려 세계에서. 너나 없이 막 만들려고 그래. 랜드로버가 사실 이제 디스커버리를 만들어서 좀 대중화를 시키려고 했던 게 네. 일본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일본 토요타의 누구요? 랜드크루저라든지 그 미쓰비시의 그 파제로가 좀 익숙하지 않았지만 네. 그 파제로가 우리나라에서 갤로프로 팔렸어요. 갤로퍼. 네, 정말 명차 중에 명차였고 미쓰비시를 한동안 먹여 살렸던 효자 모델이었습니다. 정말 갤로퍼. 사륜구동에서 최고의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지에 비콘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비콘. 이것도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대중 SUV 시장을 쓸어다 보니까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디스커버리가 점점 도시명으로 바뀌면서 지금 디스커버리 5에서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BMW에 인수되면서 BMW가 뭘 만들어내냐면 프리랜더라는 걸 만들어내요. BMW요? 네, 프리랜더라는 소형 SUV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있었나? 네, 랜드로버에서 엔트리였어요. 프리랜더를 딱 만들어냈고 근데 그게 딱 어떤 사이즈였냐면 이제 투싼? 네, 뭐 이런 정도의 그 사이즈였어요. 투싼 더 저렴한 더 저렴한. 완전히 엔트리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게 제법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1998년도에 드디어 포드로 넘어가게 되죠. 뭐 누가요? BMW 포드에 팔아요. 로보사를. 로보를? 미니만 빼고 랜드로버 제기어를 포드에 팔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네. 그 윌리스 집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맞아. 그 윌리스 집이 포드 GP라는 모델의 개량형인 그렇지. 윌리스 MB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그 베이스로
P3라는 승용차를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했다가 그거를 윌리스집 베이스에다 그냥 얹어놓은 게 최초의 시리즈 1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랜드로버의 고향은 포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드 지표예요. 고향은 돌아갔네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랜드로버가 포드가 없었으면은 네. 탄생을 못했던 그러네.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포드로 돌아갔구나. 1998년도에 팔려갔는데 네. 별로 안 좋았어요. 왜? 포드가 럭셔리 브랜드를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게 역량이 안 안 됐던 됐구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글로벌 그 금융위기가 미국도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네. 그 GM 크라이슬러 포드가 다 간당간당하던 시절이었어요. 다 힘들 때구나. 예, 그래서 무리한 그 복지와 방만한 경영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가 막 넘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도 타타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인도 타타로 팔려나갈 때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아, 힘들지. 근데 그 로버사는 영국의 영국 자랑이었거든.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영국이 자랑하는 로버를 가져가니까. 산업혁명의 고장에 가장 그 깃발을 휘날리던 그렇지. 자동차 업체 로보를 가져갔단 말이야. 그것도 그렇지. 사막의 롤스로이스를. 그렇지. 그러니까 영국인들 자존심이 어떻게 됐겠어? 스크래치 장난 아니지. 스크래치 장난 아니지. 에이. 뭐 영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 에이. 이제 랜드로버는 역사 속에서 지워질 거다. 그럼 유지를 예. 잘했어야지. 니네들이 랜드로버의 DNA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근데 인도 타타에 가가지고 불같이 일어나고 인도도 잘했죠? 거짓말처럼 완전 제대로 부활을 하고 부활한 게 아니라 과거의 영광보다 더 그렇죠. 화려한 영광으로 살쪄 살아난 거야. 그렇지. 리싱어게 제대로 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한 데에는 잘했네. 타타라는 기업이 상당히 이제 국민적인 존경을 받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타타가 랜드로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경영에 관심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돈만 대줬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돈만 대주면 좋거든. 그치, 간섭 없고. 간섭 없고. 얼마나 좋아. 근데 유럽의 경영자들은 되게 보수적이면서 오히려 동양권의 경영자들보다 더 강압적일 수 있어. 또 의외다. 귀족의식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 안 좋아. 굉장히 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맞아. 걔네들도 꼰대만 아니지 장난 맞아. 아니거든. 영국이야말로 그런 나라지. 근데 인도, 인도. 자본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 자본을 대주면서 니들 마음대로 그렇지. 그거 뭐 그쪽 어딨어. 그럼. 야, 그 법인카드 주고 회식 니들 마음대로. 아. 최고야. 근데 나 따라가면 어떡해. 아이, 참, 씨. 이제 욕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아, 얘기하면서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저 새끼 언제 가나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법인카드만 딱 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 맞아. 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네. 럭셔리를 제대로 꽃피우게 된 거지. 랜드로버가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재정비가 되어 있냐면 네. RR 브랜드가 있고 LR 브랜드가 있어요. LR 랜드로버 브랜드, RR 레인지로버 브랜드. 아. 그래서 레인지로버는 보그, 스포츠, 그 다음에 벨라, 그리고 이보크. 이보크. 예, 요게 RR입니다. 네. 요거는 약간 좀 고급 라인. 고급 라인. 그 중에서 이제 이보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벨라는 좀 더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여성을 겨냥한. 그 다음에 이제 보그 시리즈는 럭셔리한 정통 SUV, 고급스럽고 정말 세단 느낌 나는 고급 좋아하는 그런 기존 정통적인 사용자들. 네.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가 LR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는 요 디스커버리 시리즈와 또 프리랜더가 단종이 되고 프리랜더로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흡수를 했어요. 스포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이면서 실질적인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라인업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디스커버리 5로 오면서 디스커버리 5를 약간 도시명 형태의 크루저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디펜더가 출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리즈 1, 2, 3를 계보를 잇는 디펜더가 2017년도에 단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후속 모델이 컨셉트카로 몇 번 나오긴 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디펜더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만들 거면 차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디펜더 출시를 하기 위해서 간을 본 거지. 몇 번 간을 보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2019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2019년 말이나 2020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통 SUV는 디펜더. 그 다음에 약간 보급형의 느낌을 주면서 SUV와 크루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컨셉은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럭셔리 SUV는 RR 라인은 레인지로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레인지로버가 있네요. 네. 형차가 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얘랑 키가 비슷한가? 얘가 더 높습니다. 얘가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차도 도심용으로 다듬어지게 됐는데 네. SUV에서 주교한 뭐 진입각이라든지 이탈각이라든지 뭐그 정통 SUV만큼 듭니다. 네,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에어소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처음에는 에어소스 안 넣었어요. 디스커버리 1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영국에서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돼 있어요. 중국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오프로드의 매력이 뿜뿜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그 차는 출력도 안 좋고 배기가스도 너무 많이 내뿜었고 그다음에 차도 승차감도 안 좋고 정말 최악이었는 단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연비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아날로그 감성 때문에 그 차를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그 차가 아직도 많이 굴러다녀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2세대까지는 좀 거친 성격의 보급형 SUV였다가 이게 이제 3세대부터 에어소스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4세대부터는 고급이 입혀지면서 5세대는 정말 완전. 이게 레인지로버의 뭐 대체가 될 수 있을 진짜로. 만큼 고급화가 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정통 SUV에서 크루저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자리를 이제 디펜더로 채우겠다라는 채우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디펜더도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아마 이제 예전에 그 디펜더 스타일, 전통의 그 SUV 스타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요즘 요즘 추세에 맞게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좀 다듬겠죠? 네. 랜드로버 저번에는 이제 간단히 했는데 맞아요. 보통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랜드로버 디자인은 이렇게 해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차로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무시지 않았나요? 어이. 한참 조용하다 갑자기? 그러니까요.